유아기의 책 읽기 왜 그토록 중요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기의 책 읽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아이를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랍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게 좋다는 건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좋다는 책을 구매도 해봤고 집에 책장을 꾸며주기도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유아기의 책 읽기가 왜 중요할까?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 거지? 에 대한 생각을 한 번은 해봤으면 좋겠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고요. 초보 엄마라는 불안감. 초보 엄마. 우리 다 초보죠. 아이를 뭐 한 명 키워봤다고 해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 뭐 두 번째 아이 키울 때도 또 생각이 안 난다고 많이 말씀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웠었지? 이 시기에는 어땠었지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불안감은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점으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엄마의 마음은 누구나 같죠. 하지만 내 아이의 교육만큼은 제가 그래요. 저는 뭐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좀 재수없을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통하지가 않아요. 저희 아이한테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늘 언제나 아이한테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압박감, 책임감 느끼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가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일 키워드가 내 아이 잘 키우고 싶다. 이게 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정말 잘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잘 키우는 거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늘 흔들려요.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 따라가야 되나? 뭐가 좋을까에 대한 흔들림이 있고요. 그러면 점점 불안해지겠죠. 불안감이 오고요. 불안감을 계속 느끼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휴 내가 못나서 그래. 잘하는 엄마들 정말 많은데 특히 블로그나 인스타 같은 데 보시면 엄마들이 요즘 정말 교육의 전문가처럼 너무 잘해요. 아이가 잘 때 새벽에 뭐 1시간, 2시간씩 준비를 해서 다음날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그런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되게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귀찮은 거 싫어하고 잘 못하는 엄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자책이겠죠. 그런 엄마를 만났으면 우리 아이가 지금보다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자책.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떤 엄마는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 아이 그냥 스스로 잘 크겠지 하는 엄마. 그래서 그냥 내가 뭘 해주는 게 의미가 없어 하고 좀 합리화시키고 좀 포기를 하게 되고요. 어떤 엄마는 방법이 뭘까 하고 계속 고민하고 찾는 거죠. 찾는 엄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방법이 맞을까? 끊임없이 불안감을 안고요.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게 더 좋은 걸까? 또는 우리 아이는 뭘 잘하는 거지? 이미 영재는 아닌 것 같고 뭘 잘하는 걸까? 앞으로 뭘 잘하게 될까? 늘 궁금하고 늘 고민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엄마는 처음이에요. 저도 어디 가서 엄마를 하고 와서 마스터하고 온 게 아니라요. 엄마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저는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뭐 아이가 수학을 배우든 피아노를 배우든 뭐 어떤 거
뭐든지 간에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입시까지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입시를 해본 적이 있느냐에 좀 살펴보라고 많이 엄마들에게 말을 해요. 제가 교사를 했었기 때문에 엄마들이 많은 이렇게 조언을 구할 때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야? 미래까지 계획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엄마들도 우리 아이의 먼 미래까지, 당장의 눈앞에 그냥 지금 영유아기,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뭐 중학교 요 눈앞의 것만 볼 게 아니라요, 아이의 먼 미래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의 먼 미래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입학 때도 걱정이고요, 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경쟁, 입시, 게다가 이제 또 나이가 차면 취업, 계속 끊임없는 걱정이 있겠죠. 그래서 아이 앞에 펼쳐질 미래를 생각하면 눈앞이 아득해져요. 무언가 하나 더 해주고 싶고요. 엄마의 마음이 늘 조급해지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의 지금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게다가 엄마가 전적으로 혹은 아빠가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되게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자꾸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늘 그거를 뭐 또래 엄마들과 대화 나누기도 하지만 책에서 많이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비즈니스석과 1등석이 저는 제일 좋은 줄 알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높은 등급인 특등석이라는 게 있대요. 이거는 리처드 왓슨이라는 미래학자가 쓰신 분의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1등석보다 상위 등급인 특등석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스마트폰이나 이 라운지에서 보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붙잡고 일하느라 정신이 없는 비즈니스석 혹은 1등석 라운지 사람들과 달리 특등석 라운지에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독서를 하고 있거나 커다란 창밖을 보면서 사색에 잠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심하고 과장되게 표현을 하자면, 비즈니스석과 1등석 이용자들은 기계처럼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고, 특등석 이용자들은 인간답게 독서와 사색과 성찰을 하면서 쉬지 않고 자기 교육을 하는 사람이란 거죠. 교육. 우리 교육하는 거 좋아하죠. 쉬지 않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 제 말이 아니라요, 에이트에서 이지성 씨가 한 말입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저 이 구절이 너무 머리를 한 대 친 것 같았어요. 내가 몰랐던 세상이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특등석, 게다가 그들은 이렇게 여유로운, 물론 생활을 하겠지만 금전적이든 어떤 쪽이든 끊임없이 독서를 하고 사색을 할 수 있다는 그들의 삶이 너무 부러웠고요. 나는 그들 틈으로 갈 수 있으리라 믿어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4차 산업혁명 너무 많이 들리는 얘기고요. 인공지능 시대이다. 이미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핸드폰만 봐도 부르면 대답을 하고요. 다 찾아주지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강의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선생님들을 위협하고 있지요. 저는 아이의 학교를 알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요. 아이비 교육과정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냥 아이비라는 교육과정이 외국에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국제 바칼로레아라는 거고요. 일본의 교육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교육혁명은 대략 어떤 거냐면요, 다 서술이에요. 어떤 과목이든 아이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서술형,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를 얘기하면 서술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여기까지만 와도 충격이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되게 멍해졌고요. 나 그래도 노력하는 엄마인데 어쩌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유아기의 책 읽기 왜 그토록 중요할까? 저는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유아기의 책 읽기의 중요성을 얘기하자면요. 아이에게 자유. 우리 아이에게 뭘 좋아하는지, 뭐를 안 좋아하는지 또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선물하고 싶어서 책 읽기에 조금 중점을 두고 있고요. 우물안 개구리로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안 그러려고 되게 노력을 하지만 사람 환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야 해도 그 생각의 틀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 틀에 갇히다 보면 내가 보는 것도 그 틀 안에서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우물안 개구리로 키우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힘을 길러주고 싶었어요. 제가 또 요즘 필사를 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점은 이해하셔야 할 겁니다. 나는 인간이니까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인간 인간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지요, 조르바? 글쎄, 그건 자유라는 거지. 자유. 네. 없어졌네요. 지웠나봐요, 제가. 인간과 자유. 인간? 생각을 많이 하는 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자유를 선물하고 싶었어요. 횡설수설하고 있네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이렇게 불안한 미래에서 어떤 걸 키워야 되느냐? 공감 능력.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과 창조적인 상상력을 길러줘야 하고요. 읽고 토론하고 자기 생각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비법이 뭐냐? 독서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독서. 자, 저 이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자, 투자 대비 효과.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효율성 제가 늘 추구하고 있는 거고요. 투자 대비 효과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게 언제냐에 대한 조사를 해봤어요. 요거는 유아기 때 유치원 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 프로그램에서 투자 대비 회수 비용이 높았고요. 이렇게 올게요. 여기 근데 점점 유치원을 지나갈수록 여기 이 선이 교육의 기회 비용 이거보다 낮아지는 시점이 오고 있어요. 학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학교는 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 수업 점점점 평생교육으로 갈수록 투자 대비 회수 비용이 낮아지지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수치 아주 좋아합니다. 연령별 누적 독서수에 따른 교육 편익 효과래요. 독서수에 따른 교육 편익 효과 연구예요. 요거는 OECD에서 연구를 했고요. 죄송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영국에서는 7.3배의 효과가 있고요. 영유아기 때 책을 읽었던 것이 청소년기에 책을 읽으려면 7.3배를 읽어야 하고요. 미국에서는 16배.
16배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자, 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자 보시면 1세에 3,000권을 읽었다고 합시다. 3,000권을 내가 읽어주려면 하루 평균 다 지워주네요. 하루 평균 8.2권. 하루 평균 8.2권을 읽으면 1년에 3,000권을 읽을 수 있어요. 1년에 3,000권 유아기 때 읽었는데 요거를 청소년기에 읽으려고 하면 영국에서는 21,900권을 읽어야 하고요. 상상할 수 없죠?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미국에서는 48,000권의 책을 읽는 효과와 같다. 어때요, 어머님들? 이제 유아기 때 책을 읽어줘야 되는 목표가 명확해졌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왜 그러면 영유아기 때 책을 읽는 게 효과가 있을까? 자, 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라는 거예요. 스캔번 성장 곡선이고요. 인간이 발달의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뒷다리가 먼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는 것처럼 앞다리가 먼저 나오지 않잖아요. 그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인간은 머리 먼저 발달하고요. 그 다음 몸,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성, 요런 순서로 발달을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 6세에 보시면 이미 90%가 완성이 돼요. 이 90% 안에 6년 동안 우리 아이에게 좋은 자료, 좋은 내용, 좋은 습관 이거를 만들어주자 라고 하는 게 책 읽기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12세를 봤더니 이때는 100% 완성이 된대요. 12세 지나면 그러면 이제 소용없는 거야? 아니고요. 이때 길러지는 거는 두뇌 그릇 사이즈, 두뇌 그릇 사이즈를 키워주자는 거예요. 사이즈. 요만한 그릇에 담는 거랑 이만한 그릇에 담는 거랑 어떤 게 좋으세요? 당연히 이렇게 큰 그릇에 담는 거를 엄마들이 원하겠죠. 저도 물론 바라는 바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뇌 그릇을 키워줄 수 있을 때 최대한 노력해 봅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뇌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 폭발적인 두뇌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지식을 채우는 학습이 아니라 두뇌의 가용량을 높이는 것, 발달을 촉진시키고 독서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죠. 책 읽기는 유아기의 뇌 발달에 자극에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죄송해요. 빨리 넘어갈게요. 계속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자, 실제로 6개월 이상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책을 읽어주게 되면 아이의 머리가 좋아지고요. 인지 발달 및 언어 발달, 학업 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나왔어요. 너무 좋죠. 학업 성적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대요.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요, 생후 6개월 이상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책을 읽어주게 되면 아이의 머리가 좋아지게 된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 북스타트 운동을 1992년에 시작을 했어요. 아이에게 책 읽는 게 좋다 해서 북스타트 운동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지난 10년간 추적 조사를 했어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 뒤가 궁금하잖아요, 아이들. 이때 추적 검사를 했더니 태어나자마자 책을 읽은 아이들은 언어 인지 발달에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우수한 능력을 발휘했고요. 그런데 수학 실력에서조차도 2배 이상, 여기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또 연구 결과가 있죠. 저는 이거 너무 놀라워요. 독서와 학업 성적 관계에서 30점, 학력 점수가 30점 이상 차이가 났대요. 이게 30점 너무
바라는 바죠. 30초. 공부를 잘하려고 책을 읽히는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공부도 잘하면 아주 좋겠죠. 1에서 6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부모가 매일 책을 읽어준 아이들이랑 가끔 읽어준 아이들을 조사한 결과 어휘량, 어휘의 질, 어휘 사용 능력에서 매일 책을 읽어준 친구들이 월등히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여기. 이제 점점 제가 더 나갑니다. 이제 독서 교육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조사를 했네요. 미국은 말하기와 쓰기를 강조했대요. 미국 수업 시간에 책을 읽은 뒤에 토론을 통해서 그 책의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때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에세이를 쓴대요. 에세이를 쓰고요. 우리나라 책을 참 안 읽어요. 166위라고 최근에 들은 것 같은데,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책을 안 읽지만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냥 저자의 생각을 따라가는 독서만 하겠죠. 그런데 눈으로만 읽는 이게 아니고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사고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해요. 저도 이걸 통해서 배우는 게 많고요. 자, 캐나다를 가보겠어요. 캐나다에는 쓰기 교육을 중시한대요. 쓰기 교육. 배운 내용에 대한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그 주장의 이유와 근거를 작성합니다. 선생님이 이걸 작성한 것을 보고 보완 사항을 확인해요. 글의 전체 맥락과 짜임에 대한 지도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핀란드 가볼게요. 모든 가정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예요. 독서 교육. 저는 아이가 커도 이런 교육을 하고 싶고요. 저의 꿈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온 가족이 책을 읽고 혹은 미리 읽어오면 좋겠죠.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내용 중 감명 깊은 이야기를 가족과 나눈대요. 식사 마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이 여유가 되게 부럽고요. 아이가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독서 토론은 아이가 독서를 하기에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네덜란드를 가볼게요. 이제 다 왔습니다. 자, 문제 기반 학습을 중시하는데요. 선생님들이 문제를 제시하면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과정. 최고 단계 같아요.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해석과 요약과 정리 단계를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데요. 문제 기반 학습이라고 해요. 상위 레벨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여기에서 엄마의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엄마의 목표. 행복한 아이, 꿈꾸는 아이. 저는 우리 아이가 행복한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꿈꾸는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다가 지혜로운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스스로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기의 독서의 목표는요, 재미예요. 재미. 책의 재미를 느끼고 책을 통해 지식을 얻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면 좋겠고요. 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상상하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조금 이론적인 얘기가 많았다면 저는 그냥 너무 딱 보여지는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영유아기의 책 읽기는요, 훨씬 수월해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가서 엄마가 책 읽어라 하면 아이는 나 좀 이따가 알았어 내가 할게 하고 좀 귀등으로 들을 거예요. 그때는 자신의 의지가 너무 강해지고요. 또 더 재밌는 게 너무 많고 친구랑 노는 게 또 더 재밌죠. 엄마 말보다는. 그리고 엄마가
이게 조금 거짓말을 하고 좀 꼬시려고 하는 거를 아이들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영유아기 때는요, 엄마 말이 법이거든요. 그리고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요때 책 읽는 습관을 엄마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엄마가 다른 때보다는 집에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 시기죠. 이때는 직장맘들도 몇 개월 정도는 휴직을 하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요. 요럴 때 엄마가 습관을 만들어 주셨으면 온전하게 아이한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기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렇게 책육아를 제가 몇 년째 해봤더니 조금 다른 것보다 나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되게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듣는 힘을 길러준다라는 얘기고요. 듣는 힘을 길러준다는 게 뭐냐면 아이가 사회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상황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게다가 자기가 이 책 저 책을 통해서 좀 간접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에 대한 아이의 취향을 좀 구체화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을 길러줘요. 책의 재미를 알게 되면 아이가 뭐 하루에 10권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읽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때 필요한 엉덩이 체력, 기초 체력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고요. 뭐 내내 얘기했지만 어휘력 표현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고 한 가지 더 붙이자면 감수성. 여자아이들은 뭐 감수성을 타고난다고 하지만 남자아이들도 책을 통해서 감수성을 길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얘기할 건데요. 그 전에 구체적인 방법으로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습관을 만드는 일을 제일 먼저 하세요. 영유아기 때. 요거는 저는 100일 법칙이라는 책에서 읽은 거고요. 새로운 습관을 자리 잡기 위해서는 100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기존에 내 몸에 배어있는 이 습관을 이기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100일의 정성을 들여봅시다. 그래서 저는 100일의 법칙을 지켰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100일 동안 독서를 시작해 보세요. 아이들이 100일 뒤에 스스로 책을 읽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꼭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와 책 읽는 경험이 앞으로 겪게 될 인생의 좌절에서 흔들리지 않는 생각하는 힘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책의 힘을 믿어요. 그리고 엄마들의 힘을 믿고요. 용기 있는 엄마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아이의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이 있어요. 20년 이상을 우리가 아이를 양육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요거 짧다고 할 수도 있고 길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 6년 정도, 최소 3년을 아이에게 조금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통해서 엄마가 제가 되게 강조하는 얘기예요. 매니저가 아니라 매니저 하지 마세요. 아이 학원 쫓아다니고 이 스케줄 짜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리딩메이트가 되어주세요. 엄마가 옆에서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같이 앉고 책을 읽어주신다면 아이가 분명히 책을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